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언론에 그 암호화폐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5개의 암호화폐를 상징적으로 이렇게 했는데, 그 중에 이제 파이코인이 들어갔더라고요. 시가총액으로는 45인데,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했는데, 내용은 전혀 모르고, 파이코인에 대해서 내용은 잘 알지도 못하면서 썼는데, 아무튼 그래도 관심은 갔는지 이렇게 5개 대표적인 코인을 하면서 파이코인을 넣었어요. 큐데이, 파이코인이 큐데이에도 살아남는 유일한 코인이다. 이거는 제가 지금 파이코인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용쿠 컴퓨터의 권영섭 사장한테 갔을 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는요, 파이코인이 어떻게 블록체인을 만들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글쎄, 블록체인을 어떻게 만들고 있을까? 뭐, 노드 35만 대라고 그러지만, 노드 28개 하고 3개만 갖고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블록을 어떻게 만들고 있는지 모르겠다. 그랬었죠. 영어에 뭐 A, B, C, D, E, F, D 이렇게 쭉 있잖아요. 그 중에 Q로 시작하는 말 중에 사실은 의미가 제대로 박힌 말은 여왕 할 때 퀸밖에 없고, Q로 시작하는 단어가 좀 헷갈리는 단어거나 명확하지 않은 단어가 굉장히 많죠. 좋은 의미가 별로 없죠. 쉽게 얘기해서. 안정된 게 하나도 퀸 빼고 없다라고 뭐 예전에 뭐 영어과 나온 친구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Q데이가 멀지 않았다라는 거죠. 자, 한번 그런데 그 Q데이가 와도 IBM에서 발표한 바에 의하면 28년도까지 Q데이가 나온다. 그리고 29년도에는 상용화한다. 이랬거든요. 그래서 26년, 27년, 28년은 일론 머스크 말에도 중요하고 파이코인이 3,000불, 2028년대는 3,000불 간다라는 사람 말에도 나오고 여러 군데서 나와요. Q데이가 뭐냐? 이거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미국이 이제 암호화폐를 본격적으로 작년에 3가지 법, 지니어스법, 그 다음에 클래어리티법, 그리고 NT CBDC법 이렇게 3개 있죠. 일단은 그 지니어스법 하면서 이제 지니어스법 하면서 코인을 정상적으로 돈으로 받아들여 줬죠. 탈중앙화로 했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클래어리티법 해갖고 제2의 화폐로서 인정을 하느냐 마느냐, 증권이 되느냐 상품이 되느냐가 지금 얼마 안 남았죠. 그리고 미국은 확실히 명확하게 했지만 CBDC 하면 안 된다. 탈중앙화 해야 된다라고 해서 CBDC 반대법, NT CBDC법을 작년도에 다 이제 서명을 하고 지금 이제 미국 상원과 하원에서 통과가 되고 있는 그런 걸 기다리고 있는 거죠. 미국의 암호화폐에 대해서 이제 돈의 권위를 부여하게 되면서 작년에 비트코인이나 이제 이런 게 많이 올랐죠. 그리고 이제 보니까 미국이 작년도에 무역 수지가 확 줄었는데 도대체 어떻게 미국이 무역 수지가 확 줄었나 했더니 미국이 갖고 있던 금을 굉장히 많이 팔았더라고요. 음, 근본이 제도였다가 이제 달러 본위 제도로 갔다가 이제 다시 금을 갖다가 내다가 팔기 시작한 것은 분명히 이런 미국의 암호화폐법과 관련이 있겠죠. 그래서 전략자산, 아마 비트코인 전략자산도 그런 의미겠죠. 그래서 이런 일들이 지금 뭐 베네수엘라, 이란, 뭐 중국, 러시아, 뭐 한국, 뭐 아무튼 캄보디아, 태국, 뭐 전 세계에 이렇게 막 복잡한 모든 것이 막 복잡하게 벌어지는 가운데서도 예전 같으면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 지금 막 일어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이제 보게 되면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게 제 작년에 제일 먼저 나왔던 지니어스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암호화폐를 돈으로 인정을 한 거죠.
돈으로 인정을 하고 그리고 암호화폐를 이제 안정하게 관리하려는 법들을 쏟아내고 있는 거죠. 스테이블 코인 자체는 별로 뭐 돈이 안 되는 거죠. 스테이블 코인은 뭐 가격이 오르고 하는 게 아니니까. 지니어스 법안은 디지털 돈에다가 정부가 공식적으로 공인을 한 거죠. 스테이블 코인에 한해서 이게 이제 지니어스 법이고 여기다가 왜 천재법이라고 했을까요? 아마 이런 스테이블 코인을 많이 갖고 있으면 되니까 금을 갖고 있을 필요가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그래서 미국이 뭐 금을 팔고 다른 무엇을 준비하고 있다. 이제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니어스법이 됐고 지금 남아 있는 게 이제 지금 클래리티법이죠. 클래리티법. 코인의 성격을 구분해서 이게 상품이냐 증권이냐를 확실히 해서 특정 세력들이 막 가격 조작을 막 심하게 한다. 가격 변동성이 심하다. 상품으로 많이 보내겠죠. 안 그러면은 증권 쪽으로 가겠죠. 증권 쪽으로 가게 되면 가격 변동이 그냥 뭐 정상적인 블루칩 정도 수준에서 왔다 갔다 하겠죠. 저는 당연히 파이코인은 증권 쪽, SEC 관할 쪽으로 넘어가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클래리티 법안이 이제 곧 지금 통과되는 하나씩 애매했던 것들이 이제 안전하게 관리하는 법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되게 되면 상품이다, 증권이다 이렇게 되면은 기관 투자자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붙게 되겠죠. 물론 상품이라도 기관 투자자들이 붙죠. 그 비트코인처럼 뭐 금, 은, 뭐 석유, 뭐 이런 거, 커피 이런 거 다 상품 선물위원회에서 하는 거니까 거기도 기관 투자자들이 붙으니까 증권하고는 많이 다르죠. 그래서 어느 쪽으로 가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이제 곧 상원에서 이제 한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NT-CBDC법인데 CBDC 발행하는 거를 금지하고 기술적인 테스트나 이런 것도 못하게 했죠. 그런데 미국이 이제 중앙 집중형 디지털 모델보다는 민간 주도, 미국 달러 자체가 그러니까. 그런데 뭐 한국은 뭐 이렇게 자꾸 하려고 하고 중국도 자꾸 하려고 하고 다른 나라도 이렇게 NT CBDC법 여러 가지가 있는 거죠. 그런데 미국이 하면 미국을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CBDC는 아마 흐지부지 되지 않을까. 미국 대세를 따라가겠죠. CBDC 만들어서 뭐 이익 보는 사람들이 뭐 많겠죠. 하게 되면 그 낙전 수입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 다음에 국민들 감시하기도 좋고. 근데 뭐 미국이 이렇게 명확하게 NT CBDC 했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뭐 이렇게 하다가 흐지부지 끝나게 될 확률이 높고 지금은 이제 클래리티법 요거 거죠. 이게 이제 파이하고도 관심이 굉장히 높겠죠. 그런데 Q데이가 이제 양자 컴퓨터거든요. 이 양자 컴퓨터가 뭐냐? 이 양자 컴퓨터 기업이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온 Q 같은 거 이게 암호화폐의 개인 키 암호가 다 풀려버린다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이온 Q도 주가가 계속 좋은 상태고 또 이제 리게티라는 회사도 이거 암호화폐 양자 컴퓨터 하는 데인데 여기도 지금 제법 괜찮은 상황이고 또 이제 D-Wave 퀀텀이라는 것도 전부 이렇게 본격적으로 어떤 지점에서부터 이 양자 컴퓨터가 나오면은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요. 정말 그 일론 머스크가 한 것처럼 화폐라는 게 없어져요. 왜 양자 컴퓨터가 쉽게 얘기해서 그럼 양자 컴퓨터가 생기면 뭐냐? 뭐 큐비트 뭐 이런 거 일반 비트가 아니라 큐빗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쉽게 얘기하면 뭐 그래 여기서 이제 논리 큐비트, 물리적 큐비트 뭐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제 IBM이 양자 컴퓨팅 로드맵을 작년에 했는데 2028년까지 끝낸다.
그리고 이제 2029년도에는 시대 연다. 그러니까 1673개만 넘으면은 지금 아마 이더리움이건 비트코인이건 암호가 다 풀려버려서 공유 키를 가지고서 개인 키를 다 풀어버리는 거죠. 우리가 뭐 목욕탕 같은 데 가서 이제 키 잊어버리면 아저씨 제가 이 키 안에다 넣고 잠궜어요. 그러면 와서 열어주. 호텔도 공유 키가 있잖아요. 공유 키를 가지고 개인 키 다 열어주잖아요. 그렇게 된다라는 거죠. 공유 키가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1673개만 돼도. 그런데 수천 논리 큐비트를 2029년도에 한다. 구글이 지금 이제 이거를 작년에 한 거죠. 그래서 2028년도까지는 어떤 암호도 다 풀린다. 이게 어떤 암호도 다 풀린다라는 게 뭐냐면 가령 이건 뭐 이런 거죠. 우리가 사는 세상은 뭐 세상은 다 사람도 물질도 다 빛으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거는 누구나 다 알잖아요. 그런데 빛이 원래는 이런 빛인데 프리즘을 통과하면서 이렇게 뭐 빨주노초 파남보라든지 5만 가지로 이렇게 바뀌고 있는데 우리는 이 세계에 살잖아요. 이 세계에 사는 게 0과 1의 비트 세상이죠. 이게 음양의 세상이고 주역이 0과 2, 이진법의 세상이잖아요. 우리가 수천 수만 년을 여기에서 살았는데 큐비트는 뭐냐면 여기의 세상이거든요. 여기의 세상은 어떤 세상이면 0과 1의 세계가 아니고 0이 있고 1도 있다. 0도 아니고 1도 아니다. 0도 없고 1도 없다. 0이 1이 되고 1이 0이 된다. 0은 0이고 1은 1이다. 쉽게 얘기하면 성철 스님이 뭐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가 그 세상이 와버리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지 뭐. 그렇지만 그게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전에 산이 아니고 물이 아니네. 산도 없고 물도 없네. 산이 물이 되고 물이 산이 되네. 다시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네. 이게 큐빗이거든. 이 세상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게 큐빗이에요. 이러는 과정에서 그 1673개의 큐비트 논리만 준비가 되면 암호화폐 다 풀려버린다는 거예요. 이런 엄청난 세상이 지금 왔죠. 엄청난 세상이 왔는데 그러니까 그 특이점 그러니까 기술의 2026년 벌써 특이점 시대가 왔다는 거 아니에요? 인류의 지능을 기계의 지능이 넘어서기 시작했다는 거죠. 언제? 2026년에 넘어서기 시작해서 특이점을 돌파를 해가지고 이게 2028년 되게 되면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했던 세상이 나온다라는 거죠. 이게 아무튼 묘한 세상이 오는 건데 이 블랙홀에서 여기가 이제 싱귤라리티 특이점 여기가 이쪽 바깥이 여태까지 큐빅 세상이 여기 BT의 세상이고 음과 양의 세상이고 음이 양이 되고 양이 음이 되고 이런 세상이 지금 싱귤라리티 세상이 이게 양자 컴퓨터에서 다 풀린다 이 소리거든요 지금. 이렇게 됐을 때 이런 세상이 오는데 이 제가 왜 이렇게 만들었냐면 권희섭 사장이 얘기한 것처럼 파이의 암호화폐는 0과 1로 만들어진 암호화폐가 아니라는 거죠. 0과 1로 이루어진 블록체인이 아니라는 거죠. 형식은 그런데 내용은 아주 다르게 간다라는 거죠. 사람이라는 거죠.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파이의 이 KYC 정책은 큐데이의 다른 암호화폐가 다 무용지물이 됐을 때도 암호화폐로 살아남을 수 있다라는 거죠. 거기를 향해서 가고 있는 것 같다라는 거죠. 물론 이 기사와 이 사진을 쓴 기자분은 잘 모르고도 이걸 한 것 같아요. 내용이 뭐냐면 제가 이거 보고 웃었는데 뭐 제목은 이더리움 가격 조정 흐름 속 파이코인 시세 뭐 이렇게 했는데 파이코인의
가격은 지금 자유유통 가격이 아니고 비공식 시장이나 IOU 성격의 지표를 반영한 수치래. 뭐 어떻게 보면 맞기도 하지. 파이코인 가격은 그 자산 가격이라고 보다 대규모 이용자 참여를 전제로 한 네트워크 실험 프로젝트다.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 제가 한참 생각을 했어요. 전혀 모르고 쓴 것 같기도 하고 그냥 비공식 시장이나 IOU 성격의 지표를 반영한 수치다. 그렇죠. 비공식 시장은 아니지 몇몇 시장이지. 그러니까 몇몇 시장에 아직 본격적으로 오픈 메인넷이 안 돼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공정한 시장 가격은 아니죠. 지금은 마치 주식을 처음 상장하고 난 다음에 그 대주주 연관 주식들은 시장에 내놓지 못하는 것처럼 유통을 지금 유통 물량을 조정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락업 풀리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뭐 지금 아무튼 수급 조정을 이렇게 하고 있는 거고 본격적으로는 지금 네트워크가 오픈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네트워크 오픈이 되고 이제 정말 자유롭게 지금은 약간 왜곡된 가격이죠. 파이 가격은. 그런데 거기서 이제 전혀 준비를 안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아직 미국에서 세 개의 법안을 내놓긴 했지만 이 세 개의 법안이 지니어스법, 클래어리티법, 엔티-CBDC법인데 여기서 중요한 게 제도적 명확성이거든요. 이 제도적 명확성이 요번에 아직 정해지지 않았거든요. 이게 클래어리티법이거든요. 제도적 명확성이 확실히 나오고 관리 주체가 정해지고 이런 것에 따라서 파이도 어떤 패를 내놓게 되겠죠. 거기서 파트너도 좀 뭐 다시 하겠고 또 아마존하고 손잡을 수도 있고 뭐 스페이스X하고도 손잡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뭐가 있겠죠. 증권이냐 상품이냐가 아직 CBDC 관할이냐 저 상품 선물위원회 관할이냐 증권관리위원회 관할이냐 정해지지가 않았으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양자 컴퓨터가 나오면서 암호화폐라고 하는 것에 암호가 다 풀리는 Q데이가 되게 되면 이게 사토시 나카모토도 없지. 그러니까 사토시 나카모토가 없으니까 비트코인 암호는 언제 풀려도 풀리지. 이더리움은 지금 이 양자 컴퓨터의 이 공유 키를 가지고 개인 키를 풀어내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대안을 내놔야 되는데 못 내놓을 거라고요. 못 내놓을 거라고. 인간이 만든 것은 항상 허점이 있기 때문에 그 허점이 양자 컴퓨터 생기면 다 풀리는 거거든. 어차피 세상은 불확실성의 시대잖아요. 순수 가능성의 시대잖아요. 그 가능성의 시대에서 이제 어떤 확실한 시대로 왔는데 그 확실한 시대가 어떤 사람은 아프고 어떤 사람은 망하고 어떤 사람은 힘들고 그래서 다시 이렇게 새로운 가능성으로 가는 거를 파동함수의 붕괴라고 하잖아요. 파동이 입자가 됐다가 또 다시 새로운 입자가 되려면 또 파동이 됐다가 또 입자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여기에서 이거를 할 수 있는 게 양자 컴퓨터잖아요. 그 양자 컴퓨터가 나오면 여태까지 입자로 돼 있던 것은 다 풀려버린다라는 거죠. 어떤 제도건 법이건 암호화폐의 암호이건 다 풀린다는 거죠. 그게 큐데이거든. 그게 큐데이를 2028년도까지 딱 오사마리 하고 2029년도에는 그 시장에다가 내놓겠다라고 IBM에서 얘기했는데 거기는 준비 중이지만 상장돼 있는 기업을 살펴보게 되면 아무튼 지금 미래를 반영하기 때문에 주식시장이나
부분시장의 이런 금융시장은 미래를 반영하기 때문에 지금 뭔가 있다 이렇게 보여진다라는 거. 아이온큐나 이거는 리게티나 이 웨이브 같은 거는 미국 주식 살 거면 사도 될 것 같아요. 이거는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이 그거 한 거요. 미국이 이렇게 달러를 저 금을 갖다 내다가 파는 거는 조금 더 좀 생각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미국이 달러 팔고 미국이 금 팔고 암호화폐 산대 이거는 아니거든. 그렇게 해석은 하던데. 감사합니다.